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최근에 대출 규제로 실거주 한 채 쏠림 현상이 다시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거주를 겸한 투자 목적으로 훌륭한 지역이면서도 또 투자 금액도 비슷한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거주 만족도는 당연히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더 훌륭하겠죠. 하지만 같은 금액으로 훨씬 더 상급지를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도 매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해볼 두 지역은 용산에 위치한 청파 2구역과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주공 3단지입니다. 자, 청파 2구역은 24년도 7월 달에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당연히 실거주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용적률을 250%까지만 적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1종부터 3종까지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층 수 지상 25층에 1905가구, 용적률 250% 적용을 받았고 조합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겠지만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계 3단지는 이적 대장 재건축 아파트죠. 노원역 바로 초역세권이고 1987년도 준공된 38년차 되는 아파트입니다. 2200여 가구의 현재가 178%의 용적률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보다는 높은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한 이후로 지금 현재 신탁 방식 재건축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청파 2구역 위치 한번 보시면 청파 1구역 위쪽 그리고 서계동 통합구역 바로 밑에 붙어있는 구역이고, 그 아래로는 이제 숙대 입구역과 청파 3동 또 효창동 쭉 이제 재개발이 이어져 나가는 구역의 가장 윗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최근 들어서 이 공덕동 일대에서 굉장한 고분양가가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되다 보니까 청파동이나 서계동 같은 지역들도 경사도가 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여기는 아직까지 분상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상제가 해제된 이후에 분양 스케줄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청파 2구역의 대략적인 그 위치도 및 개요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변 지역이 전부 재개발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 다 개발이 완료되면 만세대가 넘어가는 거의 뉴타운급의 재개발 신축급 아파트로 들어서게 될 예정이고, 단지 설계도를 보면 지금의 경사도가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는 그런 설계도로 보이죠. 자, 이 지역 당연히 좋은 지역이니만큼 매매가도 상당히 높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기 전이었던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평당 지분가로도 거의 5천만 원 언더에서 움직였었어요. 하지만 재개발이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거의 평당 7천에서 호가는 8천, 9천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매물들을 보시면 호가가 거의 1억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거의 1388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지 설계를 짤 때도 무리하게 큰 평형대를 구성을 많이 할 수가 없었겠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신통기획안을 보면 전용 39제곱미터의 세대 규모가 288세대, 그리고 전용 49짜리가 371세대입니다. 이 두 개만 합치더라도 거의 650여 세대가 아주 소형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우리가 선호하는 5구 이상의 사이즈들의 비중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굉장히 세죠. 여기는 왜냐면 이 사업성을 견인하는 게 얼마 안 나오는 일반 분양이 아니라 조합원 분양에서 이 사업성을 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그 편차가 거의 4, 5%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추정 비례율은 99.7%로 100%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맞췄고, 추정 평가 금액 대비해서 예상되는 프리미엄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 2, 3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종전자산 추정액과 추정 분담금 산출식을 통해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 하나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전용 63제곱미터에 지분 37제곱미터니까 지분 한 12평 정도 되는 3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가가 현재 9억 5천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물건의 공동주택 공시가를 뽑아보니까 현재 3억 2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말해놓은 보정률을 적용을 하게 되면 한 6억 후반에서 7억 정도가 종전자산 평가의 추정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물건을 가지고 전용 84짜리를 신청하게 됐을 때 조합원 분양가가 전용 84가 13억 8천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추가 분담금은 한 7억 정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물건을 매수하는 9억 5천이라는 금액, 거기에다가 예상되는 분담금 6억 9천 3백 정도를 더하면 총 비용은 16억 4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 84짜리 신축으로 대단지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을 예상해야 될까? 주변 시세로 미뤄보건대 아무리 못해도 20억 초반대는 충분히 추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비록 사업성이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토어제 때문에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정되는 안전마진으로는 못해도 4억에서 5억 정도 추정이 되고요. 이름값으로 미루어보건대 그 이상 되리라고도 예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어제 및 분양 신청 평형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신규 투자로서 몸테크하는 분들은 적어도 투룸 이상의 물건을 사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최소 물건 금액대는 6억부터 출발할 거고요. 또 3룸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9억대에서 10억대 정도, 요 정도 물건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다세대 같은 물건들은 LTV 총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돼버렸어요. 같은 LTV라고 하더라도 담보가액에 대한 수준이, 아파트는 보통 KB 일반가를 기준으로 해서 담보가액이 설정이 되는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간평을 통해서 담보가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미엄을 얹혀주고 9억대의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담보가액은 한 7억대 정도 수준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LTV를 60이건 70이건 곱하게 될 텐데 60, 7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반공제라고 하는 거, 이 반공제가 뭐냐면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 항목만큼의 리스크를 대출 금액에서 미리 빼는 거예요. 한 서울은 5천만 원 정도를 빼게 되는데, 그러면 거의 투자 금액으로 아무리 못해도 투룸 사이즈로 하려면 3억 이상, 그리고 3룸으로 넘어가려면 5억대 이상의 투자 금액으로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의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안전마진은 높더라도 오히려 그러면 재건축을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랑 비교를 한 거냐면 노원구의 상계주공 3단지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상계주공 3단지 노원역의 초역세권 단지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조합원들의 기대로는 용적률을 300%가 아니라 훨씬 더 높게 찾아먹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현재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계중은 3단지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일단 현재 평균 매매가는 7억대에서 8억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거주할 만한 5구에서 84 정도 사이즈를 보면 10억을 넘어가는 호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대지집은 평균가로는 높게 올라갔을 때는 7천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반등을 많이 한 평형대가 딱 실거주를 하기 좋은 사이즈들만 현재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역시도 몸테크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도 다른 주공보다 상계 3단지가 조금은 재건축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소형 평수 비중이 다른 단지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5구 이상 되는 사이즈들의 평수 비중이 훨씬 더 많고요. 전용 32, 전용 37짜리 이런 소형 평수는 세대 규모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상계 3단지를 제가 1기 신도시를 분석했던 원가법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일단 고층 33평의 대지집은 17.56평짜리를 매수했다고 감안했을 때 토지 기부 체납을 늘어나는 용적률 대비해서 10% 정도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한 용적률은 분당의 상한 용적률인 326%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종전 대지지분의 8.3평 정도를 기부 체납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에 기여하는 이 대지 지분에서 8.3% 정도를 제외하면 총 16.1평 정도를 사업에 기여하는 대지 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적률 326%로 신축되는 동일한 34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이 속에는 대지가 적어도 10.4평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여한 16.1평에서 필요로 하는 10.43평 지분을 제외하면 내가 추가 기여한 부분은 5.67평 정도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최근 거래되는 대지평당가인 6천을 곱하게 되면 내가 이 사업에 추가적으로 기여한 금액이 3억 4천인데 여기서 이제 비용을 공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용은 직접 공사비나 간접 공사비 혹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평당 800에서 850이 현재 직접 공사비 수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간접이나 운영비까지 다 더하게 되면 보통 1200에서 1300 정도 평당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못해도 4억 중반에서 한 5억 정도가 전체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분담금 액수는 한 1억 중반에서 많아봤자 2억 언더 정도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서 혼란스러우셨죠? 5억짜리 아파트의 분담금이 5억이더라. 그래서 분담금 걱정에 재건축이 중단이 되더라. 이런 기사가 노원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사실 평형 증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극적인 기사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도 제가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 11평짜리가 대지 지분이 12.19평이고요. 동일하게 8.3%의 대지 지분을 기부 체납한다. 감안하게 됐을 때 사업에 기여하는 지분은 11.18평, 그리고 용적률을 여기는 300% 적용받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지분은 11.33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 기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0.15평이니까 거의 추가 기여분 없이 모든 비용을 분담금으로 다 내야 되는 게 당연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본 총 1200에서 1300이라는 연면적 평당 비용을 34평에다가 곱하게 되면 한 4억 중반 정도의 분담금이 예상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분담금 5억이라는 시나리오가 얼토당토하는 분담금은 아니다. 하지만 5단지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늘어나는 면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 타이틀을 쓴 거기 때문에 3단지를 계산하게 됐을 때는 이만큼의 분담금은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현재 상계주공이 저점에서 가격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형 평수들은 저점 수준에서도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5구나 그 이상의 거주하면서 몸테크할 만한 사이즈들은 반등을 그래도 꽤나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호가들은 실거래가 그 이상으로 올려져 있는 상태인 거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분담금을 아예 안 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평수로 간다는 전제하에 분담금을 2억 언더 정도로 감안하게 됐을 때 주변에서 이제 신축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파트들이 못해도 8사가 12억대, 3단지 위치에서 들어가게 되면 14억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기대를 해 봄직하다는 거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안전마진은 분담금 내고 나서 한 1, 2억 정도 수준일 것 같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인기가 많은 이유는 재개발에 비해서는 거주 환경이 훌륭하고 또 학군도 좋고 역세권이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비교적 안전마진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비교해봤을 때 안전마진이 높은 쪽은 청파 2구요. 거주 환경과 장기간의 몸테크를 감안했을 때 장점이 큰 쪽은 상계주공 3단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본인 상황과 또 가지고 계신 현금, 본인의 투자 성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판단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루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거보다 더 훌륭한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예정지 상태에서의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물 상담 신청하셔서 4, 5억이 아닌 1, 2억대 투자로 재개발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투자를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